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다시 TLT 모으기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TLT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TLT가 상승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TLT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두자는 입장에서 TLT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제가 하고 있는 전술적, 동적 자산 배분에 기초해서 TLT를 포함한 각 자산군의 매매 타이밍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자산 배분 투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고 개인적인 투자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이니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와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면 모든 투자자는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팔기를 원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마켓 타이밍 매매로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는 마켓 타이밍에서 자유로운 매매를 추구하는데 각 자산군 간에는 시기별로 상승기와 하락기가 있어요. 각 자산들은 상관관계를 가져서 A 자산이 오를 때 B 자산은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자산 배분 투자는 이렇게 A 자산이 오를 때 B 자산이 하락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들을 모아서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플래시, 바이 로우, 앤 셀 하이,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시장의 베타 수익을 적립하는 구조고요.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자산군의 비중을 조정하기 때문에 금리 사이클에 맞추어서 가장 최적화된 비중을 투자하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동적 자산 배분에는 각 시기별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변하기 때문에 일종의 자산 비중의 마켓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오늘은 동적 자산 배분에서 자산군 간 비중에 관련된 마켓 타이밍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산 배분 투자 시 TLT 역할은 첫 번째로 위험자산 주식과 음의 상관관계인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하면 TLT가 상승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 가격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게 커요. 달러로 표시된 국채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의 한가운데서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는 다른 자산과 다르게 미국채인 TLT는 가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오르면서 다른 모든 자산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특징이 있고, 그 점에서 다른 자산의 하락분을 해칭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TLT를 2018년서부터 투자했는데 2019년엔 금리가 고점이었고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TLT를 계속해서 모아두고 있었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경기가 불황이라는 소리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경제 위기가 오면 TLT의 안전자산의 역할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로금리가 되면서 TLT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점을 위해서 TLT를 2018년, 19년 동안 모아왔었고, TLT가 급등한 다음에는 경제 위기도 지났고 금리도 내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비중을 많이 줄인 채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TLT의 비중 확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점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유가 좋은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바로 위기가 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그 시점을 알 수는 없거든요. 금리 고점의 전후로, 금리 저점의 전후로 자산군의 비중 조절을 분할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TLT의 비중을 늘릴 적절한 타이밍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18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로 저는 TLT를 많이 늘렸었고 2020년 코로나 하락장을 큰 위기 없이 무사히 넘기게 됐어요. 이번 사이클의 특이사항은 첫 번째 기준금리를 인상한 게 2022년 3월 FOMC라서 3월 달에 인상을 했는데 바로 한 달 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점이 이번 사이클의 특이사항이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저는 경기 침체가 앞으로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도 어느 시점에서는 더 하지 못하고 금리가 고점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술적 자산 배분의 마켓 타이밍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여기 있는 코스톨리의 달걀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기준금리 사이클과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아래에 D가 금리 저점, 위에 A가 금리 고점이고요. 3월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됐을 때가 이 E에서 F 사이라고 할 수 있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2022년 4월에는 이 버블 단계 F에서 A 사이 어딘가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지금 2022년 7월에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금리 고점은 아닌 이 버블 구간의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금리가 고점이 되고 더 올리지 못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미국채 TLT는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세 가지 색깔로 색칠을 해놨는데 이 빨간색 부분 금리 고점 A에서 버블의 최고점 B를 지나서 경제 위기인 C까지는 미국채 TLT의 비중이 높으면 좋은 시기고, 다시 경제 위기 C가 지나서 금리가 저점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2까지에 가는 구간에는 저금리의 경제 위기는 지났기 때문에 성장주와 가상자산 같은 자산들이 비중이 높을수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높아질 거고요.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더하지 못하는 금리 고점까지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가치주와 배당주, 그리고 인플레이션 혜택을 받는 원재대 같은 자산들의 비중이 높으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비중을 늘릴 마켓 타이밍에서 A에서부터 C까지는 미국채, C에서부터 E까지는 성장주와 가상자산, E에서부터 A까지는 가치주와 배당주가 높을수록 좋은데, A라는 금리 고점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고점인 A 전후에서 TLT를 분할로 매수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조금씩 내리면서 마침내 경제 위기가 터지면, 예를 들면 2022년 3월이나 금융위기가 터졌을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TLT가 순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배정되는 TLT의 비중 빼고는 많은 부분을 익절하고 비중을 낮추는 게 좋아요. TLT를 매도한 금액은 성장주와 가상자산에 분배해서 비중을 늘리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경기 회복 구간까지는 가장 큰 수익률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테이퍼링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 정도에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와 배당주가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경기 회복 구간에 가치주보다 못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 자체는 가치주랑 성장주가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은 가치주와 배당주가 더 적고,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성장주는 조금 더 모멘텀을 잃기 때문에 가치주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기를 맞으면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LT의 시간은 A서부터 D까지인데, A 금리 고점 전후에서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다가 경제 위기가 터지는 C에서 많은 비중을 이익 실현을 하고, 기본적인 비중으로 금리 저점 구간을 지나다가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 같은 시점 전후로는 조금 더 비중을 줄여서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게 동적 자산 배분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기준으로 투자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2020년 7월의 구간에서는 TLT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3일 기준으로 앞으로 TLT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는 대로 TLT에 대해서 다뤄보는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